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과 양산, 부산 광역철도 사업이 국토부 선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동남권 3개 시도가 광역철도를 통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과 양산, 부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 국가 선도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방권 신규 광역철도 11개 사업 가운데 5개를 선도 사업으로 선정했고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가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KTX 울산역과 양산의 웅상, 부산의 노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광역철도는 KTX 울산역에서 울산 신복, 울산 웅촌을 지나 양산 웅상과 부산 월평, 부산 노포역을 잇게 됩니다. 1조 631억 원이 투입되며 총 연장 50km인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202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부울경을 동남권 메가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앞으로 광역교통 수요는 더욱 증가되어 광역철도 건설은 매우 절실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간 이동 시간이 72분에서 60분 이내로 단축돼 동일 생활권과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게 됩니다.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될 것이고 또 경제적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또 문화적 교류가 되어서 정말 부울경이 1시간대의 생활, 경제, 문화 공동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역철도 사업으로 인해 7,8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1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기대됩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의 핵심이 될 광역 교통망 구축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시가 순직 소방관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윤덕권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8억 원을 투입해 내년 2월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순직 소방관 추모 공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추모 공간 설치를 진행하는 동안 현충원이나 사이버 추모 등을 활용해 순직 소방 공무원을 추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의 첫 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인 실버 케어센터가 착공했습니다. 북구 중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실버 케어센터는 국비와 시 구비 등 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상 3층 연면적 2,079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6월 준공됩니다. 특히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유니트 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12,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18,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어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여객의 정상화를 위한 노사정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신도여객의 포괄적 고용승계 없는 양도양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울산시가 이와 관련한 허가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신도여객의 가장 큰 부채가 노동자들의 인건비인 만큼 울산시와 신도여객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해결 방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울산시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는 어제 울산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교장의 발달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민간 교육시설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교가 모두 같은 피해자라는 입장으로 학교 시설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들과 학교는 반드시 분리돼 상담과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하지 말고 2차, 3차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해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가 시내 숙박시설 한 곳을 통째로 빌려 238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고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와 함께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숙박시설에 협조를 당부하는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지난주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일일 평균 40명을 넘어섰습니다. 75병상 규모의 울산 전용 생활치료센터와 부울경이 함께 쓰는 288병상 규모의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의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로 가지 못해 집에서 기다리는 확진자만 17일 기준 51명에 이르렀습니다. 알파 변이로 인한 3차 유행이 심각했던 지난 4월에는 경남과 경북 등 타 지역으로 확진자를 보내면서 숨통을 틔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 지역에서도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병상 부족이 극심해지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치료를 받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울산시가 경증 환자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시내의 숙박시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에서도 도심 속 숙박시설을 확진자의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시는 시내 숙박시설 한 곳을 통째로 빌려 238병상을 확보하고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철저한 동선 분리와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생활치료센터도 지역사회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난 2년간 입증해 왔습니다. 우리 시 또한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제2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이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번 주를 최대 고비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지역 내 숙박시설과 협의를 진행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타 시도의 숙박시설과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환경사회 지배구조인 ESG 경영 저변 확대를 위해 어제 한국기업데이터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진흥원 등 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업에 적합한 ESG 평가 모형과 지표를 마련하고 경영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ESG 경영은 최근 소비 패턴 변화와 투자 기관 요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 요구가 커짐에 따라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최근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현대중공업 울산 사업장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내부 문건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 200여 곳에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제때 써주지 않고 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어린이집 등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남구의 한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부모 등에 따르면 최근 남구 야음동의 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가 자신이 담임하는 5세 반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가 훈육을 이유로 아동들을 때리거나 방치한 것도 모자라 아동들에게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저소득층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에 지급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4만 7천여 명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88%가 대상인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보장가구 대표일인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확인 가구는 행정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광윤 앵커의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은 하늘달래줬던 타양살이의 가수 고 고복수 선생을 기리는 고복수 가요제가 오는 9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으로 고 고복수 선생의 아들이신 고영준 씨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망향의 한을 달래줬던 타양살이의 가수 고복수 선생을 기리는 고복수 가요제가 다음 달 9월에 열립니다. 벌써 31번째를 맞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으로 이분들 흔히 가요계 왕족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고 고복수 선생과 부인이신 고 황금심 여사의 큰아들이십니다. 가요계 왕족이라고 이분을 이제 부르는데 오늘 가수 고영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역시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에 모습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복수 가요제 생기고 이럴 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 고영준 씨하고 황금심 여사님 무대에 보셔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31년 전 얘기네요. 돌아가신 울산 출신 고복수 선생님. 황금심 여사를 사랑하는 울산 시민들께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 한마디 하고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영준입니다. 오랜 세월 30년이 넘도록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관심 또 이 가운데에서 저희 아버님 가요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는 데에는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오래된 가요제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시민으로서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네. 명맥만 유지하는 것보다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예, 명맥만 유지해서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가요계 왕족 이렇게 이제 네네. 불렀는데 영광스러우신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뭐 참 왕족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부끄럽기도 하고요. 제가 크게 하는 것도 없이 또 그리고 또 질문하신 대로 굉장히 마음이 늘 무겁죠. 부담이 예, 있죠. 예. 저 아버님 어머님하고 항상 이렇게 비교해서 예. 견줘서들 이렇게 저 말씀들 하시다 보니까 예. 보통 왜 뭐 아버지만한 자식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항상 저에게는 예. 사실 늘 그 부담. 부담. 네, 예. 영광이 더 좋을 것 같고 아버님이신 고 고복수 선생은 우리가 최초의 국민 가수라는 호칭을 자주 쓰는데 특히 일제 때 만주에서 타양살이 한 곡 가지고 한 무대에서만 무려 33번의 앙코르를 받았다는 전설 같은 얘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신 고 황금심 여사 역시 해방전으로 한국 가요계 최고의 여가수이셨는데 이제 고영준 씨도 나이 들어가니까요. 부모님에 대한 향수가 자주 되살아날 것 같아요. 네, 참 질문하신 대로 이제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요새는 아버님 뵙고 싶은 생각, 예. 또 어머님 뵙고 싶은 생각에 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예. 요즘은 이제 이렇게 유튜브가 많이들 해서 예전에 했던 그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예. 저도 어떨 땐 보다가 깜짝 놀래요. 저 젊었을 때 것도 또 이게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어머님 그 생전에 활동하셨던 가요무대 저하고 또 출연하셨다든가 이런 데 보시면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사실 이제 있을 때 저 혼자 이렇게 어머니 뵙고 싶은 생각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눈물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게 나이 먹어가는 건가 보구나.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들 하실 때 예. 정말 그 말씀이 뭔가 예. 이렇게 좀 절실히 느끼질 못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예. 부쩍 들어요. 더 많이 자주 들 겁니다. 이제 문학에서는 고복수 선생님과 함께 황금심 여사의 업적도 함께 기려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던데, 예를 들어서 네. 고복수 가요제의 명칭을 고복수 황금심 가요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어떤 생각이세요? 네, 저도 뭐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예. 또 제가 생각해도 보통 예전에 이제 그 여자분들은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 그랬잖아요. 예. 네, 그 어쨌든 제 어머니가 울산이 고향이신 아버님한테 예. 시집으로 오셨으니까 예. 어머니도 울산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출가 외인이니까 예전에. 예. 그리고 또 두 분 다 노래하신 분이고 예. 또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더 뭐 좀 이렇게 가수로서 예. 좀 이렇게 더 큰 가수고 어느 분은 뭐 조금 이렇게 못 미치는 이런 게 없으시잖아요. 두 분이 다 큰 별이에요. 네, 두 분 다 정말 제가 예. 봐도 개인적으로 아버님, 어머님이시지만 예. 공적으로는 저한테도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예. 두 분 다 이렇게 비등 똑같은 그러한 그 가수셨기 때문에 또 부부로서 이렇게 똑같은 그 비중의 스타로서는 예. 아버지 어머니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두 분을 같이 해서 부부 가요제로 하면은 예. 훨씬 더 좋을 것 같죠? 그럼요. 그건 이제 우리 JCN이 좀 해야 될 일일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다른 분들은 하시고 싶어도 네. 부부가 다 가수신 분으로서 네. 아버지 어머니 같이 그런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두 분은 그렇게 되시니까 예. 제가 좋다는 보니까 말씀. 전 세계에서도 네. 이렇게 뭐 유럽이나 어디 이런 쪽에도 보면은 네. 어느 한 국가에서 예. 부부가 최고의 가수였던 분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밖에 안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예. 그걸 뭐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영준 씨 얘기를 좀 할게요. 네네. 아마 1990년쯤으로 이제 기억하는데 네. 정에 약한 남자라는 곡이 히트를 했죠. 네네. 저는 이제 남자의 길이라는 곡이 더 나았던데, 이런 노래 가요 무대에서 한번 듣고 싶어 했는데 네네. 저는 못 봤어요. 그래요? 섭외가 안 오던가요? 아니요. 가요 무대에서도 제가 한번 부른 적이 있었고. 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그런 쇼 프로에서 네. 뭐 남자 얘기를 꾸준히 불러왔죠. 예. 뭐 이런 그 가요 프로들 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KBS 같은 경우는 가요 무대 외에 이제 전국 노래자랑 네. 이런 데서도 부르고 쭉 해와서 그래도 참 제가 이 남자의 길이 2001년도에 예. 발표한 곡인데 예. 저희 그 세상 떠난 제 집사람이 예.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네네 세상을 막 뜨기 전에 음. 병원 이렇게 치료받으러 다닐 때 제 예. 딸아이한테 예. 한날 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길인데 그 라디오에서 아마 이제 뭐 고용준이 부릅니다 신곡 남자 얘기라고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걸 들으면서 예. 제 딸아이한테 엄마가 이 세상에 없을 때쯤에는 이 노래가 많이 사랑받는 노래가 될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걸 나중에 딸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예.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예. 그렇게 집사람이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었거든요. 예. 그 저희 어머니도 또 제가 음반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타이틀을 예. 어느 걸 할까 이제 가수들이 그 고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노래를 쭉 몇 곡을 이게 신곡 이렇게 녹음할 때 들려드렸는데 어머니도 들으시면서 이 노래를 해라. 이 남자의 길 이 노래가 정말 우리 전통 네. 그 가요고 이 노래가 오래 간다 이런 노래가. 예. 그래서 어머니도 그러시고 또 제 또 집사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어머니하고 집사람 얘기대로 이 노래가 정말 아주 사랑받는 노래가 됐죠. 예. 뭐 좋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뭉클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굴곡이 좀 있었군요. 목포에는 목포의 눈물을 부른 고 이난영 선생을 기리는 난영 가요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울산에는 고복수 가요제가 31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광복절 보내면서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래주었던 타양사리를 마음으로 불러봤고요. 그러면서 고복수 선생을 생각 잠시 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고복수 가요제 성원을 부탁드리는 한 말씀 시민들께 드리고 마치죠. 네, 울산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 31번째 맞는 이제 고복수 가요제가 됩니다. 지금같이 늘 사랑해 주시고 올 공연에도 많이들 오셔서 같이 마음속으로 즐거워하시고 이 힘든 코로나
시국에서도 노래로서 여러분들 마음을 달래고 또 그날 하루 우리가 힘든 거를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행사는 다음 달인데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울산 출신 고복수 선생의 장남이신 고영준 씨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오일이 올 상반기 국내 빅4 정유업체 중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오일은 올 상반기 1조 2,002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상반기 정유 4사 가운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매출액은 12조 55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조 6,502억 원 대비 39.4%가 증가했습니다. S-오일 측은 상반기 경영 실적에 대해 정유와 석유화학 복합시설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한 혁신 전환의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SK에너지가 탄소 중립 석유 제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합니다. SK에너지는 제품 생산과 수송, 소비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탄소 배출권으로 상쇄한 휘발유와 경유, 해상유 등 탄소 중립 석유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에너지는 앞서 지난 7월 세계적인 금융기관 맥쿼리 그룹으로부터 배출권 조달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탄소 배출권은 산업체 등 법인 고객 대상으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